바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걱정 끝, 이런 세 번째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이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영상을 보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교육 현장에서 직접 많은 경험을 해보신 우리 선생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이은영 선생님.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은 국영수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다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정말 중요한 국영수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또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평가가 저하되진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떠셨어요? 운영해 보시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자르지 않으실 거죠? 아유, 안 자르겠습니다. 네. 사실 수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네가 아는 직업을 써라 그러면 한 4, 50개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 희망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교사가 제일 많아요. 거의 12.8%가 교사를 희망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의사, 뭐 변호사, 공무원 뭐 이런 걸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자주 보니까. 네,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후에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되지도 않았고요. 네, 또 오늘날의 학생들의 65%는 아직 생기지도 않을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정말 단순한 직업을 지식을 심어주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수업 개선, 다양한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충실히 받으면 정말 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생겨서 실제로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능동적이 되면 오히려 국영수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1분만 더 말씀드리면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 지필 평가만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관찰 평가도 하고 또 서술형 평가도 하고 형성 평가, 과정 평가, 실험 평가 이런 다양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더 섬세하게 살펴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또 아버님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든든하게 기다려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뭐 베이스 캠프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뭐 넓게 높게 바라다보고 기다려주시는 뭐 인공위성형 어머님 그런 그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님
두 자녀가 한 친구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했고 한 친구는 네. 또 안 했는데 성적의 차이는 어땠어요? 그 큰아이가 운이 좋게도 자유학기제 그 시범학교 할 때요. 우리 그 교육청에서 운이 좋게 우리 학교에 그 교환학생으로 가는 런던에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운이 예. 좋았죠. 그래서 그때 그 자유학기제 끝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쪽에서 또 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성적을 올리려고 그 잠깐의 성적을 올리려고 안 보낸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성적 조금 올리는 것보다 넓게 보고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하고 갈 때 그 여행과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갔을 때 그 교육적인 차원이 보는 시야가 틀리더라고요. 갔다 와서도요. 성적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그 조금 차이는 났지만 지금은 스스로 하는 그런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서 전혀 대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시간 지나면서 말끔히 좀 해소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 우리 학교가 저 2년 동안 자유학기 연구 학교였었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왜 하필 우리 학교냐고요. 우리 학교 왜 연구학교냐고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에 그러면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것은 제가 실제로 들은 건데요. 그 학원에서는 또 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하게 되면 실제요. 자유학기 전면 시행하게 되면 그 오전에만 교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 공부를 깊게 못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 학원에서 사교육에서부터 또 나온 인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했었고요. 제가 그 한 학기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성적 조금 올라가는 것은 그때뿐이고 아이가 목표와 꿈이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혼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꿈이 있으면 또 설계를 해서 스스로 설계를 하면 그 자유학기제야말로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학교가 저기 2학년 1학기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면 시행이 되면서 몇 학년이 자유학기를 했으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2학기 때 2학년 때 했으니까 당연히 2학년 때 하겠지라고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근소한 차이로 1학년 2학기 때 하자고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근데 처음에는 불만이었던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2학년들이 언니 오빠들 자유학기제 하는 거 보면서 나도 2학년 되면 하겠지 했는데 1학년이 되니까 1학년은 올해 하죠. 3학년은 작년에 했죠. 2학년은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왜 우리 학교가 하필이면 왜 연구학교에 했었는데 왜 2학년만 못하냐. 네, 왜 2학년만 못하냐.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 못하는 대신에 2학년 2학기 때 진로 체험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왜 하필 우리 학교야 라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는 걸 보면서 변화하는 모습 봤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해도 못 드렸었는데 모든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 수업 때 갔었는데 어머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 보여지식 수업이 아니었었어요. 밖에서 얼핏 보면은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질서 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내면에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모든끼리 옆에 의식을 안 하고 모든끼리 굉장히 진지하게 토의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얻으려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엄마들도 공개 수업 때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우려했던 마음이 기대로 변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우려가 기대가 됐습니다. 예. 네. 김정희 어머니 말씀 들으면 속이 확 시원해져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갑 선생님, 자유학기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수업 방식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고요. 또 수업을 준비하시는 학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없이 또 준비하실 게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유학기제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먼저 이해될 부분은 중학교 전체 아이들이 이수하는 시수가 3366이에요. 3366. 예, 외우기도 쉽습니다. 3355 모여 앉아서 3개년간 3366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최소한의 국가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거를 학년별로 나눠보면 1122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1122시간을 1년 52주 중에서 34주간 이수하는 겁니다. 34주간인데 1학기가 17주, 2학기 17주예요. 그 17주, 17주를 오전에는 교과 활동,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에요. 그 자유학기 활동을 다시 세분해서 4가지로 아까 문제 나왔었잖아요. 아까 역사 문화 활동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4가지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3개년 과정으로 나눠보면 양적으로는 대략 전체 3학년 교육과정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5%를 활용해서라도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라면 아마 제가 좀 여기 뭐 교감 대표로 올라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국 이래의 최대 교육과정 개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연 이후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필고사를 없애겠다. 그래야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되니까. 시험 때문에 어거지 진도 나가고 잘 모르고 시험 보고 거기서 슬픔을 느끼고 소외되고 수업 시간 엎드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실제로 어머니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감 입장에서 순회를 하다 보면 엎어져 있는 아이들 없는 교실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용곡중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용곡중학교 학생이 1200명이에요. 1학년만 400명이에요. 대개 천안시는 팽창형 도시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밀도 높게 학교가 젖어 있죠. 그런 속에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선생님들에게 물론 일종의 주문을 한 것이죠. 즉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오전에 하는 교과 활동도 가급적이면 강의식 일방식 지도를 탈피하고 상호 작용을 해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아이가 없죠. 사실 어쩌면 제일 나쁜 교육은 소외된 아이를 그냥 두고 가는 교육일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교육은 함께하는 교육일 것이다. 그 내용이 쉽든 어렵든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영수 잘한다 한들 이게 무슨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안 만들지만 유엔에서는 미래연구 보고서 2030 나왔죠? 2040 나왔어요. 2050 최근에 나왔고 이제는 5년 주기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자녀가 공교롭게도 대략 2000년생이에요. 밀레니엄 우려를 많이 가지고 98년 경제환란 이겨내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2030년대 30살이에요. 그때 가면 저는 어쩌면 국민의료보험 혜택 받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시고. 근데 그 아이들이 예전에 내가 공부했던 방법으로 즉 저는 공부할 때 어릴 때 표준전과로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 완전 정복으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골든 기아이 템플로 했어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영수 오로지 페이퍼 테스트의 학력이라고 보고서 그것을 잘한다 하면 그게 진정한 학력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늘 하는 패러다임, 인식의 틀, 사고의 틀 바꿀 때가 되었다. 제가 여기 패널로 올라와서 교육부 정책에 뭐 이렇게 편승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깊이 있게 고뇌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의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 꿈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방황을 했겠죠. 지금의 아이들도 어쩌면 꿈이 없는 것인가? 아까 교수님은 주입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중학생 자체가 꿈의 방황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시기에 많은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충분한 아이들에게 꿈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의 책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융합 수업, 스팀 수업, 프로젝트 학습
갖가지 시도를 합니다. 왜? 페이퍼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퍼 테스트하면 이거 시험 나와하고 강한 주입을 해야 되죠. 없기 때문에 수많은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육은 그때그때 열광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는 성찰의 연속이지. 어쩌면 자유학 기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깊은 성찰을 하면서 다시 방향선회를 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결국 국가 미래를 어떤 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국가 교육의 미래까지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벽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자유학기제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막 설명을 잘 하시니까 지금 저 봤어요. 학부모님께서 고개도 끄덕 그러시고요. 또 뭐 적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 문 나가시자마자 한국의 현실은 하시면서 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더 큰 걱정을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녀들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교실 창문을 들여다봤는데 20-30년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 교실 모습과 똑같다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육은 아닐 거예요. 그걸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까 방금 말씀하셨고 좀 변화무쌍한 세상, 10년 앞 내다보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라는 것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예측 불허하니까 실수, 실패, 거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서 무너지면은 이제 절망적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유학기제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영수 4가 점수 좀 떨어질까 걱정하시는데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정으로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이제 믿으셔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쉽게 피부로 느끼질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호소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2016년도 현실에다 묶어두면 그 아이가 망가집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2016년도가 아니에요. 2026년도, 2036년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최고의 학부모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문 나가시면 불안하신 건 좀 줄어드셨지요? 예, 우리 조벽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꼭 믿음을 이렇게 좀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차관님께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자유학기제를 이제 실시하고 또 경험하면서 꿈과 끼를 마음껏 끌어올렸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시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예, 그 전체적인 변화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문 열고 나가셨을 때 덜 불안하게 하실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한 번에 도입된 게 아니고 이제 연차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도입한 학교가 있고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에서 성적이 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고요. 그 올라간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겁니다. 자기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 주도형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본인의 꿈에 대해서, 끼에 대해서 찾아봤으니까 동기도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조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들을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올라갔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학원에서 하는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시지 말고 정말 자유학기제, 자녀가 정말 충실히 자유학기제에 빠져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부모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예. 질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도적인 부분. 예. 정말로 이렇게 좋은 자유학기제를 이제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두면, 충남의 경우에는 벌써 또 앞에서 준비하고 또 뒤에서 연계하는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요 수업하는 방식을 바꾼 거, 그러니까 여러 교육 정책에 그간에 계속 있었지만 우리 교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개국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교실 수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동안 하는 연구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그 교육하는 방법들을 좀 연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 하는 이런 활동들, 그중에서 이제 진로 체험이 또 제일 중요한 거고, 실제로 학생들이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어딜 갈까를. 중학교 1학년 때만 딱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에 진로 집중 학기라는 거를 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교육 과정을 큰 틀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범위는 좀 줄였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약간의 융합형,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거는 단순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할 때 자유학기제에서 나온 이런 성공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좀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산시키고, 또 그 틀이 또 실제로 교원 양성하는 쪽에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선생님들이 또 이제 새롭게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라기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선생님 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같은 수업으로 자기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아리 활동도 본인들이 해야지 나중에 학교 와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방식들도 맞춰서 바꾸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대학 입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그 목표가 이제 대학 입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70% 가까이 이제 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관찰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의 꿈이 뭐고 끼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대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수업을 해야지만 선생님들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수업 듣고 있으면 이 학생이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또 와가지고 재능이 있는지 이걸 알기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정말로 활동을 하고 그걸 관찰을 해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선생님이 제대로 적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교과 과정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이러한 전체 체제가 바뀌도록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전체가 바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부 차관님께서 전체 시스템 얘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셨던 우려 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로 우리 김정희 학부모님처럼 많이 바뀌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